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3월 14일 1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 시간이 조금 늦어졌네요. 2월 거래량 2,000건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이렇게까지나 거래량이 늘어날지는 몰랐네요. 3월의 거래량 3,000건 돌파, 4월 4,000건, 5월 5,000건, 6월 6,000건, 7월 7,000건, 8월 8,000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당장 뛰어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끊임없는 물음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자, 한국은행에서 돈을 5,000원을 풉니다. 여러가지 사과은행, 오렌지은행, 바나은행을 거치면서 돈은 점점 증폭되어서 시중에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이렇게나 불어나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5,000원만큼 통화량을 줄어버린다, 긴축을 시행한다, 그 즉시 엄청난 유동성이 회수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가계대출 줄어들죠.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들죠. 주택담보대출 1, 2천억 줄어들었다, 이 문제가 아니고 1년에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는 사람들 수만 모아도 1년에 주담대는 25조씩 순증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올해 정도 수준의 입주 물량을 유지한다면요. 왜?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절반을 대출을 내더라. 왜? 대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내는 사람도 있고, 따지고 보면 집값 절반 정도는 대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규모가 연간 25조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늘어난다는 그 말인즉슨 25조만큼 유동성이 회수된다는 말씀. 그러면 회수되는 거에 훨씬 더 많은 대수만큼의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부분. 지금 의자 뺏기 싸움, 요 자본주의, EBS 다큐 프로그램 요거 시리즈 꼭 보세요. 잘 몰라도 여러분 보다 보면 이해가 저절로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의자 뺏기 싸움, 의자 개수가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 수보다 더 적은 의자. 이 중에서 지금 의자에 누군가는 또 한 명 낙오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서글프지만 이 자본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그냥 관전만 하고 있던 사람도 여기서 뭔 일, 진짜 뭐 오징어 게임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두 명이 갑자기 낙오자가 또 다른 이유로 생긴다면 이 공짜 자리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 하지만 지금 끊임없는 다툼, 간밤에 막 미국 이런 데 보시면요, 정말 막 스펙타클합니다. 막 비트코인 시장도 난리가 나죠. 야, 대마불사다. 은행, 무슨 은행인가요 거기? 실리콘밸리뱅크. 야, 이거 봐라, 살려준다는 거 봐라, 예금자 보호해준다는 거 봐라,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비트코인? 대마불사다. 우리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대마불사.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10%, 20% 가까이 치솟고, 금값도 폭등하고, 국채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은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여기 여러 가지 또 지금 PF, 야, 미국 저거 실리콘밸리 뱅크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PF가 있다. 이 PF가 터지는 순간 이 금융권이 무참하게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 뭐 증권사, 보험사 등등에서 너무나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거래량, 거래 현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 오늘 화요일. 자, 물량 증가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럼 요 수순대로 가면 지금 계속 증가하는 흐름세 맞습니다. 그나마 부산시장 조금 안정을 보이고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전세 물량이 연초 대비 2,300건 정도, 게임 10% 이상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괜찮다. 요거 지금 물량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도 시장은 그렇게 많이 요동치진 않을 거예요. 임차인이 발을 동동 그리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지금 줄어도 한 400건 정도, 4% 정도 줄어들어 있는 모습.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거의 10% 정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작년과는 상반된 흐름. 팔기만 팔려고 하나?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거래량 180건, 굉장히 많은 거래량, 벌써 1944건. 야, 저는 맥시멈을 2000건으로 봤는데 역시 부산 사람들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일단 이거는 모르겠다.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이번에 또 상승하고 나면 또 당할 수는 없다. 나도 일단 올라타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대구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거래량이 붙는 것 같아요. 현재 거래량 1944건. 요 느낌보다 더 많습니다. 1000건, 아무튼 2000건을 살짝 상회하는 듯한
살짝이 아닌데요. 이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지금 하루에 한 40건 요렇게 하고 다음 달에는 또 아마 한 60건 뭐 30건, 20건, 10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200, 300, 400, 한 500건 가까이, 야, 2400, 거래량이 2400을 간다? 저 빙하기 해소되려면 몇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3000건이죠.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지난달에 적었던 거래량, 1000건 수준의 거래량, 지지난달에 1000건 수준의 거래량을 생각해 본다면, 야,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W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져있는 모습. 더샵 센터파크 2차 51평형 가격 30%, 35%, 삼익빛이 40% 정도 빠진 모습. 40%, 33평형. 그래도 17억. 계속 가격대가 요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새. 해운대 비스타동은 30% 정도, 네, 요 정도 빠진 모습. 층수가 괜찮죠. 대구 분위기는 지금 딱 그래요. 30% 빠졌다? 그러면 로얄층. 40% 빠졌다? 그러면 저층. 요런 느낌이거든요. 부산은 아직까지 조금 더 대구보다 더 가열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대구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대구가 더 가열이 되어야 될 텐데 덜 떨어진 부산이 더 가열된다. 요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 정도 떨어졌으면 그래도 한 중층 정도는 되려나? 요런 느낌으로 보시고요. 사실 롯데캐슬 요거 중층 조금 못 되나요? 네, 고점 대비 11억 6천이 고점이다. 요 평형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고점이 형성되기도 했었죠. 아무튼 적혀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상용 사직 더 이게 아파트 너무 얘기입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네, 가격 8억 1900. 8억 1900. 요게 더 찐빙인데 사실 롯데캐슬 조금 더 쳐주나요? 네, 고점 대비 한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층수가 굉장히 요즘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40% 조금 낮은 층. 그리고 요거는 더샵 센터파크 2차는 40% 이상인데도 8억 1000. 마찬가지로 31층 8억.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54평형, 대형평형은 조금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대형평형 이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35%, 20층이 35%, 31층이 20%, 31층이 35%, 9층이 40%. 40% 아직까지 많죠. 서울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거래량이 확 늘어났다가 좀 뜸한 느낌. 약간 거래량이 약간 정점을 찍은 듯한 느낌. 그곳은 여기 주간 거래량에서 제가 그 부분을 일별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별로도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도 알려드리지만 약간 적지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확 늘어나는지 그 느낌 자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또 남겨드리니까요.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이름 언급되는 아파트들 좀 건너뛰고, 네, 어쨌든, 40%, 거의 45% 정도 하락했는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까 1층, 한 20% 정도 하락, 35층. 지금 층수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니까, 야, 그렇게 제가 한 5일째 10% 반등, 요 정도 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야, 요것도 조금 불투명하다. 좀, 물론, 같은 이렇게 선호하는 더 로얄에 안에 있는 집에 이런 속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요거 기준으로 지금 30% 떨어진다. 대구 분위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면 과거에 불과 몇 달 전까지, 두세 달 전까지 40% 하락했거든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40%라는 것은 이 저층이었고 지금 30% 마치 가격이 10%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락한 상태 그대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층이 아니고 40% 하락된 가격에 로얄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40%도 엄중하게 따져보면 지나치게 많이 부풀려져서 좀 이상한 고점들이 있잖아요. 그럴 확률도 일부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선구안이 좋아서 정말 로얄의 물건인데 찐으로 형성되었던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던 그 고점 가격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야 투자자로 인정. 똑같이 나중에 10% 정도 하락이 더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굳건히 버틸 수 있겠죠. 의자만 안 뺏기면 됩니다. 기회는 옵니다. 뒷부분 여기까지 30% 정도.
네, 유효하다는 부분. 동그라미 안 치더라도 좀 영상인데 숫자가 너무 방송이 너무 길어질까봐 좀 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30% 정도 하락하는 것들, 20% 층수가 괜찮나? 이런 느낌. 네, 뒷부분 좀 워낙 비싼 아파트 요즘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아니 나 살아있네. 또 비싼 아파트 거래 잘 되네. 이렇게 해도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 막 디딤돌, 특례 다 가능한 이런 가격대들이거든요. 비싼 아파트들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런 또 보시면 이편에서 명지, 센턴사만 나우빌, LG 메트로시티 가격 하락률 잠깐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뒷부분 왔으니까 30% 정도 하락했는데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는데 4층이더라. 야 그럼 이건 약간 애매하죠. 조금 더 할인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1층이더라. 그럼 이건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패턴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30% 정도 하락했는데 35% 정도 했는데 층수 14층 요건 좀 건너뛰고 조금 더 괜찮은 층수로 가보면은 30% 정도 하락했는데 좀 선호하는 층이면은 고점 대비 30% 정도로 봐주고요. 30%, 40% 이런 거 보면 명지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 여기 고점 대비 40%나 하락했는데 28층이네. 야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고점이 좀 수상쩍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따져보시면 요 비교해보고 따져보는 재미, 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집 사고 싶다고 저한테 뭐 부동산 위치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 부동산 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들을 비교해보고 흐름을 관찰해보고 이 재밌거든요. 재밌는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놀이처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자료들 아무렇지도 않은 요 차트 가벼운 흐름 하나에도 누군가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거래량 3,000건 이하 빙하기. 야 거래량 폭증하네. 누군가는 이렇게 봅니다. 야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네. 누군가는 봤을 때 야 그거 3,000건 안 넘어가면은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기 좀 그래. 작년에 봐서 알지? 작년 3월달 4월달 봤지? 거래량 2,000건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보였지만 그냥 그걸로 끝났어. 자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차트의 모습을 작년 1년 전의 모습과 유사하게 보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2019년 가을에 조정 대상 지역 풀릴 때의 느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 제목 제가 달았죠. 2월의 거래량 2,000건, 3월의 거래량 3,000건, 4월의 거래량 4,000건, 5월의 거래량 5,000건, 6월, 7월, 8월 가면 8,000건.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폭발할 것 같다. 당장 돈 보따리 싸들고 가세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3억 미만 비중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3억 이상, 6억 이상 거래량 300건 벌써 돌파했습니다. 300건 돌파했어요. 계속 의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례가 아니었다면 6억 이상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좀 의문이 있죠. 분양권 19건 거래했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3배, 4배, 거의 4배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프리미엄 다 어디 갔니?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층수 차이는 좀 감안하더라도 20층이 5억 7천, 20층이 8억, 26층이 5억 7천, 프리미엄 2억 앉은 자리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2억 빠진 거 비단 이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빠졌더라. 이제는 5억 이상의 물건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아래를 보고 살 것인가. 근데 거의 아래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5억 이상의 분양권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산 리버더 제니스 하버시티 44층 층수가 좀 비슷해보면은 좀 비교하기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요.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 21층이 5억 3천, 28층이 3억 7천, 1.6억 차입니다. 집값 지금 요 3억 7천에 샀는 사람 기준으로 5억 3천에 샀는 사람보다 집 반틈 59제곱미터에 절반만큼 그냥 공짜로 획득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201건, 전세 거래량 양호합니다. 전세 거래량 전월 대비 한 30% 거래량이 좋은 상태. 하지만 2월 달에는 살짝 꺾이는 느낌 들죠. 물론 빨간 날수가 하루 끼어 있긴 했어요. 그 부분 감안해 보더라도 뭐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시원하게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다라는 부분. 아직까지 3억 돌려줘야 될 돈, 이게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 옆에 숫자 도 보이시죠? 이렇게 돌려줘야 될 돈
이 한 페이지만 해도 이 10건의 거래 속에서 돈을 돌려줘야 될 돈이 10억,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만큼 자금이,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물론 20억 대출 아니겠죠. 이제 절반 정도 대출했다고 해도 10억 정도 줄어든다. 여기에서 10억, 여기에서도 10억. 매일 거래될 때마다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라는 부분 계속, 여기 뭐 특별한 만한 내용 또 나타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네라면 아이파크. 22년식, 23년 지금 전세 가격. 7억까지 갔던 게 좀 무리였죠. 근데 이 7억까지 갔던 것도 그럴만도 했어요. 아니다, 22년이면 좀 심하다. 이때는 이미 분위기가 많이 꺾였었는데요. 이거 좀 지나갈게요. 금리. 평균 전세 가격 2억 1천, 2억 2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래양, 희한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곳에서는 늘어날 법한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1, 2, 3월만 압축해서 본다면 이때는 분명히 거래량이 폭발해줘야 되는 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거죠. 그때보다 아파트 개수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중 85%, 3억 미만 85%, 4억 이상을 사는 사람은 4%. 나머지는 그 3, 4억 사이에 사는 사람은 또 그 중간만큼 비율이 있겠죠. 월세 거래량 98건, 전세 거래량 200건. 이렇게 너무 기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보면은 전세 신고될 때 과거에 있던 건들이 많이 끼어 들어와서 신고될 때 이런 현상이 살짝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뒷부분 줄일게요. 시청 감사합니다.